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벌써 마늘 양파밭에 2차 웃거름을 주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차 웃거름은요, 마늘의 뿌리가 재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1차 웃거름도 중요하지만 2차 웃거름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2차 웃거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4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마늘의 알뿌리, 마늘의 인편이 비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만 마늘의 생육이 촉진이 될 수 있고요. 저장성이 좋은 마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늘의 1차 웃거름을 주고 나서 2주 후면 이제 2차 웃거름을 주시면 되는데요. 2차 웃거름을 주는 가장 적기는요. 이렇게 3월 중순부터 3월 안에 웃거름을 주셔야 합니다. 마늘의 웃거름을 작황 상태를 보고서 판단하셔서 뿌려 주셔야 되는데요. 1차, 2차까지는 꼭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3차부터는 마늘의 상태를 확인하셔서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판단하셔서 이제 웃거름을 선택하셔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품종의 마늘을 심냐에 따라서 마늘에 웃거름을 주는 끝내는 시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보통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3월 하순까지 웃거름을 주는 일을 맞으셔야 되고요. 한지형 마늘인 육종 마늘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 가지는 웃거름을 주는 일을 모두 끝내셔야 2차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차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요. 마늘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품성이 저하되기 때문에요. 꼭 웃거름을 2차든 3차든 마치는 일은 요 날짜 꼭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이 이제 4월 초부터는 인편도 분화되는 시기가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요. 4월부터 수확 전 최소 2주 전까지는요. 주기적인 수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수분 관리가 부족하게 되면 마늘의 잎마름병도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는 수분 관리 또한 꼭 챙겨보시고요. 자, 2차 웃거름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웃거름을 줘야지만 마늘과 양파의 작황 상태가 상품성이 좋아지냐 별로 좋지 않냐가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웃거름을 어떤 걸 주시면 좋으냐면요. N, K 그리고 CA, 칼슘, 그리고 황 이렇게 4가지의 성분을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1차 웃거름은요. 요소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요소 N 질소만 주게 되면 잎의 성장은 무럭무럭 커질 수는 있지만요. 마늘, 양파는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가리의 성분이 요구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리의 성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1차 웃거름 때 가리 성분을 뿌려줬어도요. 그때는 땅의 지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가리 성분이 지온의 온도가 좀 높아야 흡수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2차 웃거름 때는 꼭 가리 성분이 들어간 비료 NK를 꼭 챙겨보셔야 하고요. 여기에 또 칼슘까지 챙기시는 이유는요. 이 칼슘의 성분은요. 마늘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마늘의 저장성이 좋아진 마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까지도 챙겨보시고요. 또 하나는 유황의 성분, 황 성분을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이 유황은요. 마늘, 양파에는 알싸한 맛이 나는 그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알리신이 맛과 향이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성분이 바로 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 가리, 칼슘, 황까지 이렇게 4가지를 챙겨보셔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 비료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NK 비료나 복합 비료에 칼슘과 황의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다면 칼슘 유황이라는 비료를 구입을 하셔서 섞어서 이제 뿌려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유니칼슘이라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유니칼슘 비료는 질소와 가리와 그리고 칼슘까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황은 저는 이렇게 가루로 뿌릴 수 있는 황을 이제 따로 구입을 해서요. 요거를 같이 섞어서 뿌려주고 있고요. 3차 때는요. 이제 작황 상태를 보고 비료를 줘야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저는 질소 함량이 들어있지 않는 비료를 줄 생각입니다. 마늘, 양파에 가장 필요 요구량이 많은 가리 성분과 또 황이 들어있는 이렇게 퍼펙케어 가리라는 수용성 이런 녹여서 사용하거나 연면 시비로 사용하거나 관주용 사용하는 이런 비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3차는 이제 작황 상태를 보고 선택해서 가리와 황만 이제 뿌려줄지를 판단해서 뿌려줄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2차 웃거름을 주는 시기에 꼭 4가지 성분 잘 골고루 넣어주셔서요. 마늘, 양파 튼튼하게 키워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홍산 마늘을 심었는데요. 이 홍산 마늘은 전국 어디에나 재배가 가능합니다. 마늘이 좀 구가 좀 많이 크고요. 또 수확할 때 손으로 뚝뚝뚝 잘 뽑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장점 또한 있거든요. 이 홍산 마늘도 질소가 과다하게 되면 녹병이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거름을 주실 때 너무 질소 성분을 과다하게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마늘종이 올라왔을 때 마늘쪽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마늘의 수량이 좀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종 올라오는 시기에도 마늘종을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 홍산 마늘뿐 아니라 육종 마늘, 대서 마늘 이렇게 세 품종의 마늘을 심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육종 마늘과 대서 마늘은 입마름병이랑 병이 좀 많이 왔었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홍산 마늘은 병이 좀 걸리지 않았고 또 녹병도 걸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늘에 비해서 조금 병충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녹병하고 바이러스병, 모자이크병 이런 바이러스병이 걸리지 않게요. 예방 차원으로 방제를 꼭 한번 챙겨보세요. 이 녹병은 다른 마늘 품종에 비해서 이 홍산 마늘에 많이 발병이 되거든요. 이 홍산 마늘에 녹병이 발병이 되면 되게 녹병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예방 차원으로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는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내명성이 좋게 방제를 해주셔도 됐고요. 가지고 있는 약에 뭐 녹병이 써 있는 약을 찾아보셔서 예방 차원으로요 10일에 한 번씩 3차례 정도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작년에 홍산 마늘에 저는 이제 인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인산이 부족한 현상은요, 잎이 약간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상태를 잘 보시고 약간 잎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럼 인산이 부족한 경우예요. 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웃거름에 넣어줬어도 지온이 높아야지만 인산이 흡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저온일 땐 또 토양으로 이동이 되지 않아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산을 넣어주지 않거든요. 밥 만들 때 밑거름으로 인산을 넣어줬어도 그 양분이 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면 12호 인산이 함량되어 있는 것들을 뿌려가지고요. 작년에 제가 3차례 정도 뿌려주니까 이 보라색으로 변했던 인산의 부족 현상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마늘의 잎 색깔도 보시면서 영양분이 어떤 게 부족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2차 웃거름 비솔식에 맞춰서 뿌려주시면 더욱 좋지만 비솔식이 없다면 웃거름 주고 꼭 수분까지 견져 주어서 웃거름이 잘 녹아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